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겠는 느낌.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곁에서 지켜보며 그분들의 삶과 마음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벼워 보이는 분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것을 조용히 내려놓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버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을수록 무언가를 늘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도 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배워야지, 사람들과의 인연도 넓혀야지.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소중하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의지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를 아직도 모두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꽤 많이 닳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분, 밤늦게까지 일 걱정을 하는 분, 쉬는 날마저 빈틈없이 일정을 채워 정작 쉴 시간조차 없애버린 분, 그분들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한 것입니다. 제대로 살려고 합니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분위기를 잘 읽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살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사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였을 텐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짐처럼 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은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다정한 사람이라면 알아줘야 하지. 가족이라면 이해해줘야 하지. 친구라면 도와줘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씩 짊어져 갑니다. 그러나 제 곁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지는 것들을 조용히 멈추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십니다. 일을 하러 갑니다.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조금 웃고 잠이 듭니다. 하는 일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곁에 있으면 공기가 가볍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쪽까지 조금 편안해집니다. 대화가 잠시 멈춰도 황급히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밝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 느낌. 어째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인생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다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몇 가지를 조용히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도,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내는 것도,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번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남의 불편한 기색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상대방의 고민에 곧바로 답을 내려 하지 않는 것, 잠깐의 고요함을 황급히 소리로 채우지 않는 것,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말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지워버리지 않는 것,
오늘은 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주변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넣기 전에 먼저 조금 비워야 합니다. 비운 자리 없이 노력과 일정과 걱정만 계속 넣으면 아무리 강한 분이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언가를 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힘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를 당장 모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5가지 중 단 하나면 됩니다. 아, 나도 이러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분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남의 불편한 기색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불편한 기색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다정한 분일수록 이러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조금 어둡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차갑습니다. 대답이 짧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속이 술렁거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합니다. 늘 하던 대로 상사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답이 조금 냉랭합니다. 얼굴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이 시작됩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어제 서류가 문제가 있었나요? 회의에서 이상한 말을 했나요? 이메일 답장 방식이 나빴나요? 아직 아무 말도 들은 것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벌써 자신이 잘못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조금 조용합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바로 신경이 쓰입니다. 화가 난 것일까요? 뭔가 거슬리는 것이 있었나요?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을까요? 가까운 분들과도 있는 일입니다. 문자 답장이 짧습니다. 평소보다 이모티콘이 적습니다. 그것만으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싫어진 것일까요? 귀찮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예전에 한 그 한마디가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런 경험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인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붐벼서 조금 지쳐 있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한 분일수록 곧바로 자신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어두우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가우면 자신의 가치까지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이 순간에 잠깐 멈춥니다. 상대방의 기색은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자신의 짐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지금은 조금 기운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한 명의 어른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함부로 떠안아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하늘을 노려봐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탓해도
구름은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자체를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불편한 기색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구름까지 이쪽이 모두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드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채 멋대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린 후에 그 감정을 전부 자신의 가슴 속에 담아버리면 점점 괴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밝으면 안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용하면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이 차가우면 하루 종일 풀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한 분들은 그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분에 자신의 하루를 운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조금 차갑게 보이면 바로 자신을 탓하기 전에 한 번만 마음속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분의 기분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머릿속에서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기분은 남에게 돌려드립니다. 자신의 하루는 자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와주고 싶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고민에 바로 답을 내려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분일수록 여기서 너무 급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바른 말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좀 쉬는 게 어때요? 상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이직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것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살펴봐 주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정말 답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지 않은 채 말을 꺼내면 어긋납니다. 가정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 오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바로 말해버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는 쪽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쪽은 잠깐 말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사람은 언제나 답을 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말로 표현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나 지쳐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답을 내밀어 버리면 그 알아차림이 멈추어 버립니다. 아직 마음속을 꺼내는 중인데 옆에서 뚜껑을 덮어버리는 느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랍 속을 정리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하나씩 내용물을 꺼내어 이것은 필요할까, 이것은 필요 없을까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것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남기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다기보다는 먼저 조금 지칠 것입니다. 스스로 보고 싶은데,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의 고민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의 서랍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바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정리하려 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이 순간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을 내지 않습니다. 바로 올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힘드셨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올바른 답보다 먼저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올 때는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 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망설여지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생각하는 편이 나을까요? 이 한마디는 참으로 쓰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대화의 어긋남은 많이 줄어듭니다. 답을 내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남의 고민에 바로 답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답을 급히 내지 않게 되면 대화 속에 잠깐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여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가벼움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잠깐의 고요함을 황급히 소리로 채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알아차리기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이 매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옵니다. 방이 조용합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바로 텔레비전을 뜹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리가 없으면 조금 허전하기 때문에 일단 무언가를 틀어둡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로 이어폰을 꽂습니다. 음악이든 동영상이든 뉴스든 누군가의 목소리든 무엇이든 귀에 넣습니다. 목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몇 분조차 어쩐지 손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마치 손해보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같습니다. 대화가 잠깐 멈춥니다. 불과 몇 초의 침묵이 생깁니다. 그것만으로 갑자기 초조해집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해. 이상한 분위기가 된 것일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급히 다음 화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이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일정도 정보도 대답도 필요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는 곧바로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의 일상이 보입니다. 뉴스가 흐릅니다. 말이 흐릅니다. 소리가 흐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속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음악의 도움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웃을 수 있는 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구원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넣기만 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은 지쳐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말은 싫었는데 흘려버립니다. 정말은 쉬고 싶었는데 또 일정을 잡아버립니다. 정말은 만나고 싶지 않은 분에게 또 웃으며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은 큰 소리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조용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작게 나옵니다. 아, 오늘은 무리를 했구나. 그 한마디가 정말은 조금 상처가 됐었구나. 요즘 계속 남에게 맞춰왔구나. 정말은 조금 더 혼자이고 싶었구나. 그런 작은 목소리는 고요한 때에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소리를 넣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정을 채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로 채워두면 자신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와도 바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방이 조용해도 바로 소리를 켜지 않습니다. 대화가 멈춰도 억지로 웃음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기만 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바깥의 밝음을 봅니다. 목욕하면서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수증기를 바라봅니다. 귀가 하는 길에 이어폰을 빼고 발소리만 들으며 걷습니다. 대단한 수행 같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무것도 넣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큽니다. 마음은 계속 달리게 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마음을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선 3분이면 됩니다. 아침이어도 됩니다. 밤이어도 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때여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소리를 멈춥니다. 무언가를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멍하게 있어 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손이 스마트폰으로 뻗어갈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평소에 얼마나 소리로 자신을 막아왔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남의 기분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바로 답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요함을 황급히 채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되어가면 매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전보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두 가지는 앞에 세 가지를 인간관계 속에서 볼 때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주변 분위기를 잘 읽는 분일수록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멋대로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작게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정말은 가고 싶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하고 말해버립니다. 정말은 피곤한데 괜찮아요 하고 말해버립니다. 정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어버립니다. 그 자리는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 탁 지쳐버립니다. 아, 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왔구나. 그런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남에게 맞추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만 작아지는 관계는 오래 지속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말을 고릅니다. 그렇게 계속 상대방 중심으로 살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정함이었을 텐데 그것이 계속되면 그냥 참는 것이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누구에게도 강하게 나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지워가면서까지 좋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무리해서 좋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속은 감사하지만 지금 내게는 조금 힘드니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말까지 계속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살면 얼핏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조금씩 자신에게 미움받아 가는 일이 있습니다.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웃고 넘겼습니다. 또 정말은 싫었는데 좋은 사람인 척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후회가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작은 장면에서 자신을 조금씩 되돌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약속을 받았을 때 바로 좋아요 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때 바로 맡아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의견을 물어받았을 때 전부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이 더 좋은데요 하고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분은 여러분이 조금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본 마음을 말했다고 해서 바로 무너질 관계라면 그것은 원래부터 여러분이 계속 무리를 해서 지탱하고 있던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분명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미움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조용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분을 소중히 합니다. 그 대신 맞지 않는 분에게까지 자신을 깎아가며 맞추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자신일 수 있는 분이 조금 있으면 그것만으로 삶은 충분히 가벼워집니다. 내일부터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맡기 전에 한 번만 마음속에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는 것이 두려울 뿐인가? 이 물음을 갖는 것만으로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그만두는 것, 이것이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남에게 너무 많이 맞추는 분일수록 자주 쓰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괜찮아요 라는 말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지워버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분일수록 무심코 쓰게 됩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물론 괜찮아요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괜찮을 때라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 항상 괜찮아요 하고 말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은 지쳐 있는데 괜찮아요. 정말은 상처받았는데 괜찮아요. 정말은 도움받고 싶은데 괜찮아요.
정말은 조금 쉬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렇게 자신의 진짜 마음에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일로 한계에 다다라 있는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이것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듣고 정말은 이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는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도 감사해 합니다. 자신도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또 말해버렸구나. 정말은 힘들었는데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가족 앞에서도 있습니다. 가까운 분 앞에서도 있습니다. 걱정을 받으면 무심코 말해버립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은 조금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정말은 알아차려 주기를 바랐습니다. 정말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괜찮아요 해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은 안심합니다.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심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자신입니다. 이것이 조금 두려운 부분입니다. 괜찮아요를 계속 사용하면 주변만이 아니라 자신까지 속게 됩니다. 정말은 힘든데 자신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은 싫은데 자신도 싫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늘 약한 면을 토로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진짜 마음을 계속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전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만 진짜 말을 꺼냅니다. 오늘은 조금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말할 수 없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혼자 쉬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본 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부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제대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지쳐있다면 지쳐있다고 압니다. 슬프다면 슬프다고 압니다. 싫었다면 싫었구나 하고 압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은 조금 진정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워가면 마음은 점점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편한지, 어디서 무리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진짜 마음이 조금 돌아옵니다. 아, 그때 정말은 힘들었구나. 그때 정말은 거절하고 싶었구나. 그때 정말은 도움받고 싶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면 괜찮아요. 가 버릇이 됩니다. 괜찮아요 하고 말하면 그 자리는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조금씩 뒤처집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하고 말하려 할 때 한 번만 마음속에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괜찮은가? 이 물음 하나면 됩니다. 바로 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만으로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은데 오늘은 조금 지쳐 있어요. 괜찮은데 전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조금을 넣는 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은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자신이 괜찮지 않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괜찮아요. 로봇 마음을 지워버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 이것이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5번째입니다. 그럼 이 5가지를 그만둔 분들은 어떤 매일을 살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것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전부 바꾸는 것 같은 커다란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불편한 기색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남의 고민에 바로 답을 내려 하지 않는 것, 잠깐의 고요함을 황급히 소리로 채우지 않는 것,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 마음을 지워버리지 않는 것, 말로 하면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매일의 무거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뒤로 미루어 갑니다. 조금씩 남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조금씩 답을 내려 합니다. 조금씩 고요함을 없애갑니다. 조금씩 본 마음을 삼켜갑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무엇에 지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가벼워져 갑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대답을 바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바로 자신이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다. 방이 조용해져도 바로 스마트폰을 열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춥니다. 정말은 힘들 때 정말 괜찮은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 작은 빼기가 나중에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누군가의 대답이 조금 차가웠다고 해도 바로 자신을 탓하지 않아 보십시오. 아, 이분에게도 이분의 하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해 올 때 바로 올바른 답을 내지 않아 보십시오. 그렇군요. 그것은 힘드셨겠네요. 하고 말하며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밤에 방이 조용해졌을 때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불과 1분만 그 고요함 속에 있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무엇에 지쳐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기뻤던 것일까? 어디서 무리를 했던 것일까?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 온 버릇을 내일 당장 전부 그만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기색을 하나만 돌려드려 보십시오. 하고 싶었던 조언을 하나만 삼켜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1분만 멈춰 보십시오. 가고 싶지 않은 약속에 바로 좋아요 하지 않아 보십시오. 괜찮아요 하기 전에 정말 괜찮은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하나면 됩니다. 삶이란 더 하는 것만을 가르쳐 줍니다. 더 노력하라. 더 배워라. 더 벌어라.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높이.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점점 알게 됩니다. 늘리기만 해서는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마음에도 담아둘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시간에도 넣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빼도 됩니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은 짊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지워버리지 않아도 될 본 마음은 제대로 남겨둡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언제나 웃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고민이 없는 분들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너무 맡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고요함을 소리로 너무 채우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을 너무 상처 입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매일은 아마도 아주 보통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이 드는 것. 커다란 일은 그다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통 속에 조금 여백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여백, 남의 고민을 전부 고쳐주려 하지 않는 여백, 혼자 있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백, 누군가에게 맞추면서도 자신을 지우지 않는 여백,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매일 속에서도 문득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행복이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불편한 기색을 내려놓으면 자신의 하루가 남습니다. 남에게 답을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본 마음이 남습니다. 소리로 채우는 버릇을 내려놓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남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무리를 내려놓으면 자기다움이 남습니다. 괜찮아요. 로 속이는 버릇을 내려놓으면 진짜 마음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을 조금씩 소중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 조금만 시도해 보십시오. 5가지 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온 것도 많고 삼켜온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건강하고 가볍게 계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하나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